네. 걱정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이 반갑게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도 갈 종목은 정말 활기차게 가고 있는데 집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과 함께 정리해보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조선만 가니까 다른 쪽들은 지금 괜찮은가? 우리 문안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가운데 첫 번째 궁금한 쪽은 반도체입니다. 본주보다는 오늘은 소부장단에 있어서 움직임이 그래도 주목할 법해서요. 근데 방금 속보가 나온 거 보니까 TSMC 2나노 시험 생산 수율이 60%라고 하네요. TSMC에서 쪽에서도 지금 열심히 2나노 쪽까지 공격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보입니다. 우리 반도체주는 괜찮을까요? 니나노라고 들어서요. 니나노. 예. 네. 예. 지금 분위기가 안 그런데 왜 그러시나 싶기도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도 가야죠. 따라가야죠. 예. 뭐 그거 얼마나 어렵다고 잘하는 거 하면 되겠죠. 근데 일단 반도체 쪽들은 생각만큼 그렇게 뭐 강하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소부장, 네. 소재부터 장비 쪽까지 조금씩 더 괜찮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미세하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실적 얘기는 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귀에서 귀 귀가? 괜찮으시죠? 예. 네. 그쪽에서 그래도 뭐 이를 통해서 실적을 통해서 AI 버블로는 뭐 불식시켰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 SK도 투자 재개하면서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현지 투자 확대하게 되면 그에 따른 뭐 수혜가 어딜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찾아가면서 또 이제 9월 달은 HBM 납품과 관련된 쪽에서 일단 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물량과 가격을 확정 짓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투자가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쪽들도 같이 보게 되면은 오히려 장비 쪽들도 그렇고 좀 실적 받쳐가는 쪽에서는 기회들을 찾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아마 시장에서 지금 뭐 막 떠서 막 한참 얘기 나오는 거는 솔직히 별 관심이 없고요. 네. 저 항상 시세는 모르는 데서 나옵니다. 좀 잠잠한 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이렇게 해놓고 시끄러운 곳에서 종목은 저 위에 가 있는 거 얘기 드리면 좀 그런데요. 예.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도 네. 이제 조금 좀 여력 갖춰가는 종목들 쪽으로 한번 더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주말 동안은 한번 찾아봐 보시죠. 네. 힌트는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힌트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잠한 쪽에서 종목을 챙겨 주셨을지 시끄러운 쪽일지 열어볼까요? 추가 시세 후보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한화비전. 한화비전 그래도 나름 오랜만인 쪽. 테크잉은 진짜 오랜만인 쪽이네요.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잊혀진 종목들입니다. 네, 맞아요. 네. 삼성전자는 그냥 상시 종목이죠. 그냥 이렇게 약간 기준이 이정표다 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냐라는 쪽들인데 솔직히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쪽에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리포트에서는 하반기 뭐 실적 서프라이즈 나온다라는 쪽으로 기대감은 높은데 그거는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다 아시는 것처럼 파운드리 고객사 확보해야 되고 TSMC 뭐 60% 나는 그래도 59% 그러면서 좀 붙어봐야 되겠죠. 예. 그런 쪽에서 어떤 좀 고객사를 찾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 좀 바뀔 것 같고 그다음에 HBM도 마찬가지죠. 만나는 황 선생님과 만나면서 이렇게 뜨거운 포옹을 했으면 이어 물어 이러면서 했으면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하이닉스를 견제하기 위한 또 삼성전자 역할로도 엔비디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축이 바뀌어야 삼성전자는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확인되면 세게지겠죠. 근데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냥 정체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를 됐었을 때 이제 변하는 이제 소부장 쪽들이 더 관심이 높겠죠. 그중에 이제 두 번째가 한화비전입니다. 한화비전은 CCTV 오타가 났네요. CCTC가 아니고 CCTV입니다. TV. 네. CCTV 역할 잘 하고 있고 게다가 이거 노란봉투법 수혜입니다. 예, 그렇죠. 네, 무인화가 됐었을 때 AI를 활용한 CCTV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 네, 그러면 수혜를 받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건 더 캐시카우 역할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기대감들 아마 이게 하이닉스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미반도체와 삼성의 껄끄러운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 쪽으로 오히려 약간 돌아갔었을 때 기회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수주 얘기만 나오면 반응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주가는 재미없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드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테크윙입니다. 테크잉. 저희가 전혀 저 날개가 꺾였어. 테크윙 아니야? 이런 쪽으로 바라보다가 요즘 어떻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보통 메모리 3사 쪽으로 다 들어가는 큐브 프로버의 역할론들 이게 지금 나올 걸로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추가적으로는 이제 메모리 3사가 아니고요. 메모리 4사입니다.
중국이죠. 중국도 HBM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의 기회를 맞는 회사들이 이제 조금씩 가시화가 되면서 아마 빠르면 4분기 정도쯤에 우리 납품하고 있는데요라고 하는 회사들은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한번 보자라고 하게 되면 테크윙도 일단은 뭐 이틀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잠깐 좀 쉬었을 때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종목에서 기준점 잡고 살펴볼 수 있는 전략 대응법 알려주셨습니다. 반도체는 계속 응원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 지켜보겠고요. 저희 시장 분위기 코멘트 받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 PCE 뭐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고 계속 연준이 보겠다라고 하는 데이터들 이제부터 쭉쭉쭉쭉 연달아 나옵니다. 그래서일지 외국인은 오늘 조금 일단 피해가자라는 분위기가 읽혀지기도 하는데 오늘 좀 일부 물량 정리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대표님? 일단은 월말이니까 네. 외국인들이 그렇게 나간다 그냥 네, 월말이니까 봐주겠습니다. 월말이니까. 네. 9월달에도 이따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흐름인데 예. 어제는 또 뭔가 약간 기미가 있더니 오늘은 또 철저하게 외면하네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일단 글로벌 증시를 못 따라간다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6월달, 7월달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한국이 주도했으면 그 다음은 주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예, 뭐 또 이제 내부적인 모멘텀도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게 9월달에 다시 좀 보강이 좀 돼야 되겠죠. 그게 뭐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이 됐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기준이 다시 바뀌든 뭐 어떤 거 간에 국내 모멘텀을 좀 보강시켜 줘야 그 다음에 또 역할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한 축이었었던 지주사 증권이 또 다시 들썩거리면서 하나의 또 축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아직 그쪽에 관심 없다라는 쪽들의 외국인들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 예, 미국이 9월달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좀 시장이 강한 쪽, 예, 뭐 언제는 다 좋았는데 저희는 수익을 못 보는 게 또 매달이긴 하지만 9월달은 특히 유동성 측면에서 좀 약한 게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었을 때 글로벌 증시마저 흔들리거나 위축되게 되면 한국 증시는 조금 더 그렇죠. 네, 거기 목이야 그러면 저희는 예, 기침합니다. 이런 현상을 봤었을 때 지금 분위기로는 너무 이제 9월달도 뭐 해보는 거야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뭐 그럴 거 해보시면서. 좀 약간 어중간한 종목들 들어가신 거 있죠? 네. 그런 거 이제 차라리 현금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강한 섹터, 강한 종목도 시장이 주춤하게 되면 확실한 섹터로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뭐 요즘 강한 조선기자재가 무슨 의미인지 그런 걸 또 체크해 보게 되면 어떤 강한 섹터 쪽으로 붙자라는 관점 쪽에서 좀 현금도 좀 챙겨 놓으시고 그리고 또 변동성 커질 걸 좀 대응하시고 그런 전략들이 훨씬 더 낫겠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변동이 나오면 이쪽은 사야지 하고 지금 마음속에 찜해 두신 쪽이 그럼 역시나 조선기자재인가요? 그거는 좀 올라가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요. 네.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섹터 다. 네, 모든 섹터 다 급하게 빌리면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아마 뭐 그렇다고 뭐 3차선 깨지거나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이런 죄송합니다. 태태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것까지 보고 섹터는 가격 메리트 나왔을 때 한번 대응해보자 이런 식으로 큰 그림 잡아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큰 그림에 대한 힌트들 좀 주셨고요. 일단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잘 정리를 해봐야겠죠. 양대 시장 움직임은 사실 그렇게 좋게 화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월 말이라는 점에 대한 특수성 반영시켜 가면서 지금 코스피는 3,200선이 하회된 자리, 코스닥은 79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외국인이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일제히 매도 포지션이 취해지고 있다는 점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소폭이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8월 29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벌써 한 달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 지으면 좋을 텐데 이번 한 달 정말 많은 이슈를 소화했었죠. 아주 대내외적으로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박스권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3,200선을 크게 돌파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못했고요.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에 나서면서 결국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매도로 마무리를 찍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3,200선을 좀 회복하는 흐름도 있었는데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양대 시장이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으로 빠르게 전환이 됐었고요.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코스피는 0.31% 하락한 3,186선에서 그리고 코스닥도 800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797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PC에 대한 경계감도 좀 있었겠죠. 우선 환율도 잠시 후에 나오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현황 체크해봤으니까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거친 게 다소 부담이 됐습니다. 3,200억 원어치 팔았고요. 환율도 결국에는 2원 50전 정도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1,390원대에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기관은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쪽에서도 메이저 주체 간의 수급은 엇갈렸습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매도세를 현 선물 시장에서 줄곧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기관은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수급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도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그 중간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일부 상승하는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체크해볼까요? 지난 밤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AI 비롯해서 낙관론이 나오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좀 훈풍을 받아가나 싶었는데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이제는 어느 정도 호재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죠. 오늘은 7만 원 선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 지었고요. SK하이닉스가 어제 또 크게 올랐다가 오늘은 쉬어가는가 싶었는데 나름 소폭의 상승 정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HPSP나 이수페타시스 등등의 종목들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더라도 반도체 장비단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가운데 알테오젠이 좀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5% 가까운 강세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코스피 쪽으로의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가면서 오늘 가장 강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 되돌림과 관련한 이슈가 지속되면서 증권이나 지주사 쪽이 계속해서 시세를 나타냈지만 지금 마감 현황으로 봤을 때는 좀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와 미래에셋증권 정도 빨간불 확인됩니다. 조선 쪽은 여전히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부터 캐나다 잠수함 수주까지 이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는 좀 강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4% 가까이 올라갔고요. 한화오션도 오름세, 그리고 조선 쪽에서는 기자재가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오늘 5%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현대모비스까지 5%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 열쇠로 거론되는 두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특징적이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2차전지 쪽도 쉬어갔습니다. 2차전지 대형주들 그리고 코스닥에 위치가 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쉬어가다 보니 지수에도 부담으로 작용했겠죠. 테슬라의 7월에 유럽 판매량이 좀 부진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현대로템이 2% 정도의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삼양식품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게임 엔터 쪽은 전반적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쉬어가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거래량 상위 1등은 삼성전자가 기록했고요. 그 뒤를 이은 종목들 대거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이 눈에 들어옵니다. 앞서 기자재가 더 강했다 말씀드렸는데 한화엔진도 16%대 급등, STX엔진도 7%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IT 투톱과 함께 마찬가지로 조방원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상단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도 조선 기자재 쪽 많이 눈에 띄는데요. 삼영엔텍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동방선기도 두 자릿수 급등, 그리고 모비스,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들 오늘 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이 좀 전해졌죠. 20%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앞서 이슈 전해드렸던 알테오젠이 1위를 기록했고요. 이 안에서는 조선 기자재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쪽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름 많이 올렸던 종목들 눈에 띕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가 유상증자 이슈 이후에 좀 크게 밀리다가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한 2.88%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에센시스가 오늘 8%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범한 퓨얼셀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한 모멘텀 속에 오늘 강세를 보였죠. 두 자릿수 급등세 유지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8월 29일 금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고요. 8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PC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서일까요? 성장주 따는 좀 쉬어갔고요. 반면에 알테오제는 이 속에서도 대장의 역할을 하면서 꿋꿋이 버텨줍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조선주에 대한 쏠림이 더 기자재단까지 확장되면서 시세 흐름은 나타나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9월을 어떻게 바라볼까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 주목하는 9월 다음 달 공략 섹터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LNG 키워드를 봐야 한다네요. 제 거네요. 예. 네. LNG 쪽은 가끔 기회만 되면 갖고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럴 때마다 주가는 화답을 해줬고요. 근데 지금 앞으로도 그러면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끝이냐? No. 네.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 각국에 무역 합의하면서 니네 얼마 사가 다 했기 때문에 사간 거 이제 확인 다 받았죠. 그러면은 자, 사갈 준비를 해야겠죠. 그럼 그게 세 가지 모멘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LNG는 그러면 터미널이 중요하겠죠. 터미널, 수출 터미널, 수입 터미널, 수출은 뭐 미국도 있겠고 중동도 있겠고, 예, 그런 쪽에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또 수입 터미널이 있어야겠죠. 액화하고 기화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과정 쪽에서 그 터미널들을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거기 또 얼마나 많은 또 이제 혹시나 자재들이 좀 필요할까라고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모멘텀 첫 번째. 두 번째는 터미널만 있으면 뭐합니까? 운반해야겠죠, 중간중간에. 그럼 두 번째는 LNG 운반선이겠죠. 그래서 조선군 연결이 될 거고, 연결되는 조선 기자재는 수혜를 받을 거고, 그런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 수입한 나라들이 다 이제 수입하겠다고 하는데 LNG 수입해서 그냥 싸놓나요? 잘못하게 되면 날아가요. 네, 여기를 뭘 하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 발전을 하겠죠. LNG 복합 화력 발전 이쪽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발전소가 이쪽이 늘어나겠죠.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 보조기기 관련된 네. 쪽들 다 연결된다. 이게 수혜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LNG를 정리해서 본다 그러면 그러면 요게 타겟인데 딱딱딱 나오실 겁니다.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에코노미 맨날 공부시켜드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가면서 대응을 해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시켜드려야 되는데 저부터 더 열심히 공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말씀 주셨고 그렇다면 탑픽은 어디일까요? 워낙 또 이제 고려할 종목들이 많습니다만 성광밴드, 네. 피팅 밸브. 그렇습니다. 네. 그 결론은 그래서 피팅 밸브가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는 안 갔고요. 네, 근데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기대한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 않을까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LNG 터미널 쪽과 그리고 또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 쪽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피팅 밸브 쪽에서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겠지만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잘 나올 때 영업이익률이 20% 넘어갑니다. 제조업체가 영업이익률 20% 넘어간다. 그냥 주가는 또 같이 반응을 하겠죠. 게다가 또 올해 200억대 R&D 투자가 거의 그러니까 철비 투자가 끝났고 게다가 또 5월 달에는 200억대 자사주 소각까지 했습니다. 네. 200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모멘텀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변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좀 최근 들어서도 살살 올라오는데 직전 고점대 저항 약 한 35,000원대만 들어오게 되면 좀 묵직묵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거기서 이렇게 해서 뭐 살짝 눌림목이 나온다든가 네. 약간 좀 출렁임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하는 쪽에서 박스권 돌파를 못 가는 것처럼 만들 때 그럴 때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 하는 쪽에서 여기 넘어가게 되면 지난번 고점 때는 고점이 아닌 것 같고요. 한 4만 원대 넘어가는 쪽까지 보면서 목표가 4만 원대, 손절가는 3만 원대. 이렇게 깔끔하네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원 라인대까지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해 가시면서 앞으로 또 4자리까지는 볼 수 있겠습니다. LNG 키워드 주셨는데 S&T 에너지도 그럼 이쪽도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미 언급을 8월 1일에 주시고요. 와, 50% 넘게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좋잖아요. S&T 그룹 쪽에서도 미국 진출 얘기 나오면서 흐름이 나오는데 그럼 더 보실까요? 오늘은 또 미국 진출 얘기 나오고 약간 오버슈팅도 나온 것 같은데 예,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약간 또 매물 받고 네. 실적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매물 받고 또 다음으로 갈 준비를 하지 않나. 아래 쪽에서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쪽도 그거죠.
그 베이올레스 보일러 관련된 쪽 그러니까 약간 복합 화력 발전과 연결되는 쪽으로 많이 또 움직일 겁니다. 그런 쪽에서 또 관련된 종목들도 이것저것들이 몇 개가 있을 텐데 그것도 이제 비슷한 움직임으로 당장 2분기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연된 게 확보된다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결국에 오늘 LNG로 시작해서 LNG로 끝나네요. 네. 그러면 인사도 LNG로 죄송합니다. 예.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LNG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쪽이 또 강했던 것으로 저희 코멘트 드렸습니다. 김인수 대표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9월장 전략 챙겨가세요. 고맙습니다.